부동산 투자하다가 파산하는 레파토리,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은 스토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 세 가지 스토리를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요거를 미리 좀 조심하셔가지고 회생 파산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번 주의를 같이 해보자고요. 첫 번째, 공유지분. 여러분 기획부동산 아시죠? 채무자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본다고요. 지방에 임야가 있네요? 이거 혹시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까? 뭐 맞대요. 예를 들면 5,000분에 150 이런 식으로. 거의 예외 없죠. 거의 다 기획부동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도 고소나 아니면 피의자 대리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초중반만 해도 강남의 저기 테헤란로에 기획부동산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사기꾼들은 10억치 땅을 사서 이걸 100억이나 200억으로 팔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10억짜리 땅을 정말 큰 걸 삽니다. 저기 지방에 가서. 그럼 싼 땅이 뭐가 있겠어요? 싸고 넓은 땅. 임야 이런 거겠죠. 임야, 산자락 이런 거겠죠. 개발하기도 쉽지도 않고. 고가 너무 세 이게. 개발하기도 쉽지도 않고. 개발 허가 받기도 어렵지만 개발 허가를 간신히 받아도 거기에서 뭔가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어. 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런 땅을 산다고요.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대출은 5억 받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사실상 사기죠 뭐. 그렇게 해서 5억을 빌리는 거죠. 그 사기꾼의 돈은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돈하고 은행 돈으로만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럼 1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억에 팔까? 개발 호재를 막 설명하는 거죠. 강원도 산골짜기 땅을 샀어. 임야를 샀어. 뭐 옆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들어온다. KTX가 뚫린다. 개발 호재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땅이 워낙 작아서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이 없어요. 그 어떤 땅이든 아무리 개발 안 되는 산자락이든 임야든 간에 옆에 가면 뭐가 있긴 다 있어. 기차역이 새로 들어오든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있든 개발 호재는 다 있어. 없는 땅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팔아먹는 거죠. 요걸 하면서 다단계 조직이 들어오는 거죠. 다단계 조직이 들어와서 지인의 지인을 찾아가면서 권유하는 거죠. 좋은 땅 있습니다. 사세요. 그리고 콜센터를 차려서 전화를 무작위로 돌려서 이제 파는 거죠. 아, 좋은 땅 있습니다. 사세요. 기차 새로운 KTX역이 들어오고 도시가 지금 옆에 예정이 돼 있고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고 이제 막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기꾼은 10억에 산 땅을 100억에 팔고 싶잖아요. 근데 현금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들고 있는 거는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억에 산 땅을 100억에 팔고 싶으니까 1억씩 100명한테 파는 거야. 또는 5천만 원씩 200명한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파는 거죠. 10억짜리 그 땅을. 어떻게 쪼개요?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거예요. 1000분의 100, 뭐 5000분의 150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이제 홍보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서 영업해서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 땅을.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5,000분의 150을 샀어. 등기부를 보니까 5,000분의 150 등기가 돼 있어. 민법상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굴도 모르는 200명이 어디서 모여서 그 땅을 처분하자고 서로 합의를 할 거예요. 개발도 안 되는 땅인데 누가 사간다고? 그러면 내 공유 지분이 상태로 내 지분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요 그거를? 5,000분의 150, 10,000분의 500 이런 걸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가지. 팔 수도 없는 거죠. 여기에 당해서 공유 지분으로 오시는 분들, 요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신도시 상가.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내용인데 지방에서 혁신도시에 상가를 투자하신 분이에요. 분양가가 4억 5천이고 담보대출을 3억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럼 자기 돈 1억 5천하고 은행 돈 3억하고 합쳐서 4억 5천짜리를 분양을 받았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매월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거 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남는 거 내 생활비 쓰려고 했는데 세가 안 나가버리니까 나는 이자만 내고 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회생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분양가 4억 5천이네 담보대출 3억 빼면 이 사람 재산이 1억 5천이네. 3년 변제 계획 아니면 1년에 5천만 원 변제해야 돼요. 그럼 월 400만 원 변제해야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소득이 없어서 노후 대비로 한 개 샀는데 월 400이 어디서 나와서 변제금을 내고 회생을 해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들이 굉장히 많고 분양받았을 경우에 생각만큼 세가 잘 안 나가. 분양할 때만 해도 분양 직원들이 이거 뭐 세가 잘 나가고 수익률이 뭐 5%다 6%다 이런 말 하는데 막상 받으면 수익률은 고사하고 세 자체가 안 나가는 거지. 이런 분들은 회생을 하시려면 과거의 분양가는 4억 5천이었지만 지금 시세는 3억도 안 나간다. 3억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서 재산 가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월 변제금 10만원 20만원에 통과시켜버려야지 노후에 지금 뭐 어디 월급 받을 때도 마땅치 않은데 변제금 300, 400을 어떻게 내시겠어요? 아니면 파산해서 아예 그냥 처분으로 날려버리던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그 재산을 지키고 갈지 날릴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내 능력을 넘는 아파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에 보면 갭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을 넘어선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는 김포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분양받을 때는 3억 몇천이었는데 그게 이제 5억대까지 오른 거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자기는 좋으니까 담보대출을 2금융이나 3금융에서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신 거야. 그때 주식도 올랐으니까. 근데 주식해서 돈 다 날리시고 그
급하니까 아파트 팔아가지고 차익 3, 4천이라도 건질라 하는데 5억 5천만 원에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이자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 2배는 금방 오르죠. 정부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근데 내 월급이 2배가 금방 오르냐고. 안 오른다고. 내 월급은 2배씩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버리면 2%대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샀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올라가 버리면 내는 이자가 2배가 되니까. 근데 300 받던 내 월급이 갑자기 600, 800으로 올라가냐고. 안 올라간다고. 근데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애물단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그 아파트가 없으면 빨리 회생 들어가면 돼요. 변제금 얼마 안 나와요. 또는 파산으로 들어가도 돼. 근데 이놈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회생 들어가려니까 재산 가치가 커서 300, 400 나와버리는 거고, 이 아파트를 팔고 남는 돈을 챙기고 회생 들어가려니까 팔리지는 않고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평택에서도 이런 상담을 얼마 전에 또 받았거든요. 그분 말로는 시세가 8억이래요. 제가 얘기했죠. 그 시세나 호가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싸게라도 빨리 파시라. 어차피 그분은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신용대출도 계속 많이 빌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신용대출 이자는 어차피 계속 늘어날 거고 담보대출 이자도 계속 늘어날 거고 어차피 언젠간 경매에 넘어간다. 이자만 빚만 계속 늘리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싸게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라도 얼마 챙기는 게 낫지. 저는 싸게 내놓을 줄 알았는데 7억 5천에 내놨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동네 부동산에서 안 팔린다고. 아니, 당연히 안 팔리지. 호가가 8억인데 7억 5천에 내놓으니까 안 팔리죠. 욕심을 버리고 좀 더 낮게라도 파셔가지고 차익을 빨리 챙기시던가. 그래서 아파트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자를 낼 능력이 안 되는데 처음에 2% 금리를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버리면 내 월급은 2배로 못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회생으로 그냥 들어왔다가 법원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고 재산 가치를 높게 잡아버리면 변제금이 300만원, 400만원 나와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시세 가치를 좀 낮추어 보거나 감정평가나 다른 시세 자료를 소명을 해서 그만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좀 금매로 처분하셔가지고 몇 천이라도 좀 챙기시거나 아니면 파산으로 가시거나 그 사람한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했다가 파산하시는 레파토리 3가지. 첫 번째,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두 번째, 신도시 상가 공실. 세 번째, 내 능력을 넘어서는 아파트 투자. 이런 분들이 주로 회생 파산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 이런 분들은 미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세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치를 좀 낮춘다거나 금매로 처분한다거나 파산으로 들어간다거나 미리 다양한 방법들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